안녕하세요. 한판TV 조준현이고요. 자, 오늘은 유도와 스포츠 의학의 만남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유도에서 나오는 동작들이 과연 효율을 떠나서 일단 부상을 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 모셔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개. 안녕하세요. 전 재활의학과 의사 이종민입니다. 현재는 제가 통증이랑 스포츠 의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스포츠 선수들도 부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선수들이 재활하러 많이 오세요. 운동을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부상 없이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컨설트를 주셔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성함이? 저 이종민입니다. 제가 이름 말 안 했나요? 제가 못 들었어요. 자, 그럼 이종민 원장님 모시고 유도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저희가 이걸 왜 하냐면 유도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의사도 있을 거고 뭐 물리치료사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일본에는 이제 유도를 하다가 뭐 적골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뭐 인체라든지 이 부상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상을 당하는 자세인지 알면서도 유도니까 괜찮아, 원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안다든지, 그리고 야구처럼 부상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거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우선은 업어치기 자세에서 이 부상을 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여드리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업어치기 들어갔을 때 이렇게 팔꿈치가 왜 아픈가, 그 다음에 이제 팔을 폈을 때 어깨 부상이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팔꿈치나 어깨가 상당히 무리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도 저는 실제로 이걸 하다가 다쳤거든요. 네, 어깨는 안 다쳤는데 팔꿈치를 다쳐가지고 여기 왼쪽 팔꿈치에 이제 뼈가 자라가지고 완전히 다 안 닦이고 완전히 다 안 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시합에서 저항이 있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더 이제 부하를 준다든지 방어를 하고 중심을 더 낮춰버려서. 네. 그러면 실제 시합에서는 어떻게 써요, 이게? 실제 시합에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래요? 네. 팔꿈치가 이렇게 되고 이 팔꿈치랑 손이 어깨보다 뒤로 가면 왜 아픈 거죠? 네, 우선은 이렇게 야구 선수분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밖에서 던지는 자세를 할 때 밖에서 안으로 쭉 하면서 어깨 구조상 이제 어깨를 안정화시키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쉽게 두 개를 비교해드리면 우리가 고관절이 있고 팔이 있어요. 근데 운동 범위는 어디가 더 넓은 것 같으세요? 팔이 훨씬 넓죠. 그러니까 팔은 관절이 크기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골프 핀 위에 골프 공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이제 인대나 건들이 강하게 잡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운동 범위보다 내 기존에 갖고 있는 운동 범위보다 훨씬 뒤로 젖혀지게 되면 그 안정화 구조물 중에서 캡슐이나 인대 같은 조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게 평소에도 계속 늘어나 있다면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팔을 쓸 때도 부상이 많아져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팔을 젖힌 상태에서 우리 깃을 잡았잖아요. 어떤 것을 잡으면 아무래도 손가락을 꽉 쥐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손목도 젖혀지게 돼요. вет만하면 힘이 강해지니까. 근데 우리 팔꿈치는 특히 뭐 요즘에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많이 들으시는데, 팔꿈치는 팔꿈치에서부터 손목, 손가락까지 긴 근육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손을 꽉 쥐거나 손목을 비트는 동작을 같이 시행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팔꿈치를 펴고 구부리고 하는 걸 하면 이쪽에 있는 팔꿈치의 부상이 높아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죠? 손목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팔꿈치를 피고 구부리다 보면은 이제 부상 위험도가 높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팔꿈치 그냥 쓰잖아요. 그런데 괜찮지 않냐가 아니고, 저희가 팔꿈치를 폈다 구부렸다 할 때 부상이 없을 수 있지만 여기서 손을 쥔다 할 때도 팔꿈치에 무리가 올 수 있고요. 거기다가 손목까지 꺾어버리면 저희가 더 무리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깃을 잡아서 손목을 꺾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들었다 놓는 동작을 강하게 했을 때 팔꿈치가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구나.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솔루션이 팔꿈치를 살렸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힘이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도복을 잡아가지고 이 주먹이 어깨보다 팔꿈치보다 뒤로 가요. 상대방 도복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래서 팔꿈치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 상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젖혀서 보시면 들었다 놔보세요. 들었다 놨다 팔 굽고 다시 굽고 요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굽으로 뺐다 요렇게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타고 갔던 이 근육이 이 공통 굽힌 근인데 이렇게 해서 구부리고 피는 거를 강하게 같이 피고 구부리고 피고 구부리고 이렇게 손목이나 손을 꽉 쥔 상태에서면 여기에 장력이 걸리죠. 이렇게 뜯어나가는 거예요. 장력이 이렇게 걸려나가면 여기가 이제 뼈랑 물고 뜯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선수분들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양쪽 내치는 데가 없습니다. 완벽한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 유도에서는 이 방법을 전통적인데 이게 사실 시합 때는 이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연습만 이렇게 하면서 부상 발생 빈도만 계속 말씀하신 대로 높이고 있는 거예요. 시합 때는 어차피 이 상대 머리를 이렇게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 바로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팔꿈치가 너무 아파서 이 자세는 괜찮은데 그리고 시합 때 던지기 효율은 확실히 이게 나오더라고요. 모든 선수들 그 시합을 분석해도 요렇게 내지는 요렇게 되는 거를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상적인 측면에서 이건 어떤지 일단 저희도 해봤을 때 통증이 없어요. 팔꿈치랑 어깨에 통증이 없어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벌리는 것은 어깨보다는 몸에 붙이면서 힘이 전달을 몸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어깨 부상은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필연적으로 저희가 이제 꺾어서 잡고 우리가 어떤 관절인데 최대 관절 범위 이상으로 계속 쓰다 보면은 아프거나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 상태에서도 많이 구부려지긴 하잖아요. 그래도 아까처럼 어깨 부상을 줄일 수 있죠. 팔꿈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연습을 할 때 말아서 꺾어줄 때 제가 헬스 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자꾸 손을 말아주거나 너무 꺾어서 쓰는 것보다는 중립을 항상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좀 하시고 여기 전원 트레이닝을 좀 같이 하시면 부상이 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어깨 부상을 줄일 수 있지만 팔꿈치는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휘어잡고 피는 동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펴요. 이 상태에서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대로 매칭 가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아, 있어요. 그러시면은 괜찮아요. 네, 그러시면은 괜찮아요. 네. 왜냐면은 제가 팔꿈치가 다치는 기전이 손과 손목을 말아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폈다 구부렸다 할 때 뜯겨요. 하지만 여기서는 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부렸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보다는 팔꿈치에 대해서 부상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자세. 자 여러분 안 그래도 이거 다치는데 팔로 업어치기 던지는 이거 하면 팔꿈치 어깨 박살난다고 합니다. 메모 하고 선수도 팔꿈치가 이제 그 작용을 하는지 안 작용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서서 했을 때 필연적으로 몸에 붙이고서 던져진 동작 있기는 하는데 힘을 빼주는 것도 좋고 말아서 쥐는 동작에서 여기서 내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 동작보다는 안정성이 확실히 올라갔거든요. 합격! 이거를 이제 꽉 잡은 상태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잡아서 비틀어서 우리가 팔을 피는 구부리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저희는 팔꿈치 유연성이 안 좋아가지고 손에 힘을 줘가지고 이거 이제 내전이나 외전 생기면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목을 아예 버리고 그림만 손가락으로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걸어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네, 좋아요. 왜냐면은 헬스할 때도 저도 말씀드리는데 뭔가 받은 뭐든 꽉 쥐는 버릇이 있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손가락에 방아쇠 주는 거. 우리가 손에 여기도 건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가 뚝뚝뚝 하면 손가락 통증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그립을 펴서 잡으면 좀 방지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팔꿈치 부하도 우리가 팔꿈치에 영향을 미치려면 손가락 꽉 말아주기, 손목 꺾기 두 가지가 같이 하는데 얘네가 손목 꺾기는 어쩔 수 없지만 좀 손가락을 덜 쓰기 때문에
이전에 다 말아지거나 검은 것보다는 훨씬 안정성이 올라가요. 아, 두 가지가 미친다고 생각해요. 팔꿈치에는 내가 손을 꽉 말아주는 거, 플러스 손목을 꺾는 거, 플러스 팔을 잡고 폈다 구부렸다 같이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같이 기전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줄이면 부상 기전이 줄어드는 거. 와, 그럼 지금 저희가 찾은 업어치기 방법은 세 가지 다 줄였네. 그렇죠. 손가락 아주 뒤로 걸고 훌륭한. 앞으로 어깨 빼서 부담 줄이고 네. 이쪽에 이 팔꿈치 장력하는 거 줄이고. 네. 아주 훌륭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니 기존의 방법이 이 손목을 엄청 말아와야 된다. 그리고 팔꿈치를 사겨라. 그럼 이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안 좋은 거. 와, 어쩌면 팔꿈치가 겁나 아프더라고요. 1번 손가락을 말아줬어요. 2번 손목도 말아줬죠. 거기다가 얘를 구부렸다 피는 거 세 가지를 부상 기전은 다 쌓아놓은 거고요. 플러스 거기에 어깨까지. 어깨 부상까지 높이는 안 좋은 자세. 처음에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업어치기 팔 부상 4종 세트를 하셨고요. 여러분 아니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팔꿈치 여기 뼈 조각 쌓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업어치기를 하면서 팔 부상 4종 세트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괜찮으시면 저희의 솔루션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나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자 결론. 자 주먹 빡쳐가지고 말아가지고 팔꿈치 들어가지고 팔꿈치 손이 어깨보다 이렇게 뒤로 가면은 부상 위험 4종 세트이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렇게 힘주고 하면 업어치기도 더 잘 안 들어가지고 그 다음 마지막 던질 때 모양도 이게 안 되고 그리고 시작할 때 이 팔로 던진다. 부상 발생 빈도만 높아지고 효율도 안 나오고 말도 안 되니까 하지 않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립을 손가락 끝에만 이제 힘줘서 걸고 이 손목이 부드럽게 잘 놓을 수 있도록 손가락 끝에만 힘을 줘서 걸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이 팔을 어깨 앞으로 부드럽게 눕힌 다음에 이 팔꿈치를 내 가슴 쪽 앞으로 가지고 온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훨씬 회전도 빠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 팔이나 어깨 부상 발생 빈도를 굉장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전하고 재밌게 유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알과 비틀기, 뭐 기무라, 키락이라고 이렇게 하는 자세인데 왜 팔알과 비틀기를 자기한테 걸고 있냐고. 셀프 기무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붙이세요. 이렇게 붙이면은 이제 몸통 힘까지 개입해가지고 업어치기 파워도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매치기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유도 대단한 운동이에요. 주스장에 가가지고 꽤 다녀야 기무라랑 키락 가르쳐주는데 유도는 업어치기 하면서 업어치기랑 키락이랑 같이 가르쳐줬으니까 첫날부터 배우죠. 와 대단. 자기 업어치기 들어가면 키락같이 어버키락이에요. 어버키락! 어버기구라! 그렇지만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버키락이야! 뭐라고요? 어버기구라를 쓰신다면 뭐 저희가 절대 말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의 선택이고 저희는 저희와 저희의 제자, 저희의 간원들에게는 절대 이 업어치기를 가르치지 않을 거라서 뭐 이렇게 뭐 재밌게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의 선택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과 비틀기랑 키락 기무라는 상대방에게 보세요.